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최근에 뭐 대구라던가, 대구 워낙 유명하죠. 대구라던가 아산이라던가 공급 물량이 좀 많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런 지역은, 근데 문제는 이런 지역이 나쁜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서 다들 관심은 많으신데 공급 물량 때문에 출렁이게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 많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질 좋은 부동산 정보를 꾸준히 받는 방법,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그리고 내 물건을 잘 관리해주지 않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대처하는 방법 등 현장에 필요한 스킬들을 담은 내용을 준비를 해봤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투자지역 분석반 6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기존대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그 프로그램 하나, 그리고 이제 강의만 듣고 도저히 실천으로 못 옮기시겠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와 연동되는 지역 스터디를 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시 1억 이하 아파트 실거주용 수준으로 올 리모델링해서 매도 준비 중이시라고, 잘 팔아보려고 중개수수료도 더 많이 드리는 편인데 저는 거래하면 그때뿐이어서 어떻게 하면 거래 후에도 금매 정보나 시장 동향을 물어볼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나요? 혹시 이 내용도 현장 노하우 반에서 나오나요? 요런 내용도 조금 알려드리긴 하는데,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계속 전화를 하시면 돼요.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매수를 했으면 어차피 거기 물건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가격이나 현장 분위기 파악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전화를 하면 이제 소통을 하면서 되게 되고,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도 나는 그 이후에 또 매수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꾸준히, 그분이 이제 거래를 한번 트면 거기에 이제 그 중개사 그 본인의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개사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전화를 했던 사람이거나 거래했던 사람이면 거기에 리플이 달려요. 뭐뭐 거래했었던 사람 또는 뭐뭐 때문에 전화 문의를 했던 사람이라고, 내가 전화를 하면 그 컴퓨터 화면에 그 사람의 내역이 확 뜨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전화를 하는, 그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수를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렇게 이력이 남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이전에 이력이 없던 사람보다 훨씬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사장님 나 그거 팔았는데 그 옆에도 또 하나 사보려고 하는데 좀 요새 분위기 어때요? 그쪽 물건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주고, 그러면서 내가 관심이 있는 척하면 사장님 그거 좋은 물건 나오면 문자 좀 꼭 주세요. 제가 전화는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문자를 또 주세요. 그리고 사장님마다 특성이 있는데, 내가 이제 한번 문의를 줬거나 거래를 했다 그러면 정말 꾸준히 3개월에 한 번이든 뭐 2개월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꾸준히 문자를 줘요. 몇 년 동안. 제가 지금 한 3년 동안 한 2,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정말 문자를 주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너무 좋아요. 그 사장님 다음에 가면 제가 음료수라도 사다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 시장 동향이 바로바로 파악돼요. 매물이 몇 개 나와 있고, 매물이 그 가격이 얼마에 거래됐고, 지금 이렇다, 이런 거를 꾸준히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사장님들의 지역에 임장 가셨을 때 그렇게 약간 흘리고 오시면 돼요. 나 여기 너무 관심 있으니까 이렇게 정보 주면 나 앞으로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정보를 줘라는 거를 좀 이렇게 해놓으시면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동산 사장님을 컨트롤하는 거, 어떤 부동산 사장님이랑 거래하면 좋나, 이런 것들을 다 현장 노하우반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꼭 현장 노하우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부동산에 여러 군데 내놨는데 네이버 광고 안 올려주시는 곳들이 많은데 다른 곳에 올리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 올리시는 걸까요? 원주 사장님들 좀 힘든 것 같아요. 초보라도 그렇겠지만 제가 가진 지역들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광고도 잘 안 올려주시고 공동중개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원주가요? 내가 아는 원주 사장님들은 안 그렇던데. 제가 원주에 어디 물건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러긴 한데,
제가 원주에 현장 임장 나가서 인터뷰한 사장님 계세요. 그 사장님 진짜 짱이거든요. 능력짱, 진짜 능력짱. 그리고 그분은 네이버 광고도 해줘요. 그리고 네이버 광고가 안 하는 거는 광고를 안 해도 내가 충분히 금방 뺄 수 있을 경우는 광고를 안 하거든요. 근데 금방 뺄 수 없는데 네이버 광고를 안 올린다라는 거는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는 네이버 광고 올리는 것도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 광고비를 내는 거거든요. 그 물건 한 개 올릴 때마다 네이버에 광고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드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래가 되고 나한테 거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물건만 광고를 올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광고 안 올려주면 전화하면 광고 올려줘요. 사장님 왜 제 물건 네이버 광고 안 올려주시냐, 내 거 빨리 거래해야 되는데 광고 안 올려주실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사장님들 그러냐, 내가 올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내가 깜빡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올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광고 안 올렸다가도 내가 전화하면 광고 올려주시고요. 그럼에도 광고 안 올렸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에 또 내놓으세요. 꼭 그 사장님한테만 물건을 줄 필요는 없어요. 매도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 사장님들한테 물건 줘야지 양타도 먹을 수 있고 내 물건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그 중개 사장님들은 네이버 부동산 아니더라도 지역 그 공동중개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들끼리 하는 부동산 중개망이 있어서 거기에다 올리면 부동산 사장님이 모두 볼 수 있어요. 그 물건을.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이제 공동중개가 되는 거라서 따로 공동중개 나 할 거다라고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광고 잘 안 올려주고 공동중개 잘 안 하고 좀 적극적으로 내 거 안 해주는 것 같다. 그럼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 내놓으세요. 그 사장님들만 뭐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내 물건 안 해주는데. 그 사장님만 매달릴 필요가 없죠. 더 잘해줄 것 같은 사장님한테 물건을 주고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종부세 부담에 대해서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소액계, 무피, 풀피 찾아보면서 개인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법인 세우는 게 좋을까요? 만약 법인을 세운다면 대선을 보고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법인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만약에 개인 종부세 6억이 남으셨나요? 그리고 한 9억 미만으로 종부세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개인으로 좀 비과세 받을 거 없다고 하면 개인 명의로 9억까지 채우는 거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돼요. 종부세가 그렇게 개인 종부세는 9억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과세 받을 거 없고 투자를 이어갈 거다라고 하면 소액계 무피 플러스 피 같은 걸로 개인으로 조금 짜잘한 거 해보셔도 괜찮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법인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버스에 사람 태우듯이 물건을 여러 개 담아서 이제 종부세 부담 안 되는 선에서 법인을 운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소액계, 무피, 풀피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법인 세우시면 법인 활용도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법인을 세우실 때는 연초에 세우시는 게 좋긴 해요. 연말에나 중순 넘어서 세우면 그 법인 매출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물론 주택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긴 하지만 다른 사업자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대출 그런 그 매출 확정해가지고 대출 나올 때는 좀 제한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라도 소액 투자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한다면 개인 명의로 소액 투자 몇 번 해보시고 괜찮겠다, 여러 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법인 필요 비용 낼 걸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겠다 싶으면 이제 법인을 세우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무조건 덮어놓고 법인을 세우는 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혹시 대구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24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투자 진입 시기 파악하는데 노하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대구는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예요. 지금 제가 대구 시장에
을 확인을 해 봤더니 아직 그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거지 지금 막 쏟아지는 게 아니어 가지고 약간 조정을 받는 것만 일부 조정을 받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다 쏟아져서 가격이 이렇게 조금 많이 흔들리는 지역과 단지가를 확인하고 그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인제 해소가 돼서 중간에 인제 눌림목에서 잠깐 또 대전도 그랬거든요. 공급 물량 많았다가 그러면 깍깍깍 이제 떨어졌다가 공급량이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공급량이 조금 있음,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을 때는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공급량이 중간에 이 빠지듯이, 그러니까 올해는 많고 내년은 없고 내후년에 많고 이렇게 이제 이 빠듯이 공급 물량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잠깐 이제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거의 출렁임을 현장에서 파악을 하고 그 단지의 흐름과 지역의 흐름을 파악하셔가지고 그거의 출렁임을 활용해서 진입 시기를 잘 잡아가지고 세팅을 하면 수익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스킬이 있으셔야 돼요. 현장 파악 능력도 있으셔야 되고 매물을 그렇게 출렁일 때 잡을 수 있는 스킬도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경험도 있으셔야 되고 현장도 많이 나가 보셔야 되고 좀 이거는 스킬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스킬 없이 정말 초보자가 그냥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